VIP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한가투 2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병헌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수입니다. 네, 지난 월간 한가투 5호로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한 달간 국내 증시가 비반도체와 반도체 간의 양극화 증세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비판과 질책하는 댓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월간 한가투 댓글 중에서는 저희 종목수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한가투에 종목수가 너무 많아서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VIP가 국내 주식을 잘하고 이런 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리기를 바랬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투자라는 게 더 겸손해야겠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이 장세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놓친 것과 우리가 지킨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복귀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종목수에 대해서는 너무 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가투 펀드가 이거보다 작을 때도 종목수가 지금하고 비슷해서 사실 펀드 사이즈가 커져서 종목수가 늘었다는 건 아니거든요. 펀드가 상위 20개 종목이 전체 비중이 한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결국 20개 종목들이 좋은 성과를 내야지 펀드 전체의 성과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결국 이런 종목들이 성과가 언제 오를까, 이런 것들이 한가투 성과를 이제 좌우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객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질책 또한 저희가 관심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한가투 성과 개선을 위해서 저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월간 한가투 2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증시도 이렇게 변동성이라는 한 단어로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럼 실제로 5, 6월 시장은 좀 어땠을까요? 3월과 4월 증시가 변동성이 무척 컸다라고 지난달 영상에서 얘기 드렸는데 5월하고 6월도 변동성이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사이드카가 16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요. 그 다음에 서킷 브레이커가 2번 발동이 될 정도로 변동성이 심한 때였는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메모리 반도체가 주도한 시장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그동안도 주도를 해왔지만 5월달 들어서 그게 더 심해진 몇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 투자 사이클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 게 있고요. 샌디스크 같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장기 계약 비중이 계속 늘어나서 향후 몇 년간 또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다 그런다면 멀티플을 더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었었죠.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을 크게 이끌었던 그런 때가 5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시장은 급등하는 데 비해서 상승 종목수가 되게 줄고 있다. 이게 예를 들면 작년에는 반도체도 좋았지만 조방원도 좋았잖아요. 조선, 방산, 원자력 이런 종목들도 좋았는데 점차 하나씩 탈락하고 반도체 중에서도 소부장도 탈락하고 메모리 반도체 일부만 좋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걸 갖다 내로잉이라고 일하는데요. 그 좁아진 선택을 받은 종목들은 수익률 상승의 크기가 훨씬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시장이 거의 30% 가까이 올랐는데 오른 종목수 비중이 12%밖에 안 됩니다. 88%의 코스피 종목들이 주가가 한 달 동안 더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형국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일일 변동성도 심한데요. 일 중에도 변동성이 무척 심해졌습니다. 이거는 레버리지 ETF가 상장한 이후에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전장에서 코스피가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반락을 해서 하락폭이 되게 거세지게 커진다든지요. 아니면 그 다음날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반락해서 보합으로 끝난다든지, 그런 일중 변동성이 예전보다 커진 것도 지금 좀 달라진 증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하신 걸 종합해보면 1분기 빅테크들 실적 발표 이후에 국내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의 기대감과 멀티플 상승이 지수를 상승을 이끌었지만,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을 했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몇몇 종목의 비중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지수의 변동성을 키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하락 종목수가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리하고 수급 두 가지로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건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고 시장금리가 내려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게 요원해졌습니다. 이제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서 물가를 자극하고 군비 문제 때문에 재정 지출이 더 심해졌고요. 빅테크 업체들이 AI 투자를 위해서 채권을 더 많이 발행을 해서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금리를 다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던 거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아무래도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채권 발행 가능성이 없는 그런 몇 개 종목에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의 돈을 쓸어 담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인 거고, 매크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비중이 좀 더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수급은 저희도 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다른 국내 연기금을 운용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다른 국내 연기금을 운용을 했다면 성과 부진으로 그 자금을 회수당했을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시장 비중보다 많지 않고 개별 종목 비중이 많은 회사일수록 시장 대비 성과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좋지 않을 것이고, 그런 회사들이 평가에서 떨어지면서 자금을 회수당하고요. 그러면 이 자금을 회수당한 건 누구한테 주게 되냐면 그 당시에 수익률이 제일 좋은 운용사한테 이제 다시 맡기게 되겠죠. 그러면 새로 맡은 회사는 딱 보면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왜 이렇게 낮아? 그 다음에 모르는 종목들도 되게 많네 하면서 개별 종목들을 시장가에 다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급적으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중소형주들의 수급이 크게 밀렸던 때가 5월달이었고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가 훨씬 극심해진 때가 5월달, 요 두 개가 딱 만나면서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이 나왔던 때가 이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시장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코스피가 올해 들어 90% 넘게 상승을 했지만 수용지 지수는 올해 수익률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형주에도 희망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 같아서는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메가캡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중소형주가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타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를 등장을 시켰고요. 2012년도에 갤럭시 시리즈 때문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등에 올랐습니다. 그때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2011년, 2012년 동안에 저점 대비해서 2.3배까지 주가가 단숨에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때 중소형주들은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2013년 들어서 드디어 주가가 횡보하기 시작하는 무렵에 중소형주들의 반등이 시작됐고 2014년, 2015년도에 드디어 분노의 장세를 펼쳤던 게 과거 중소형주의 사이클이었는데요. 2020년도에도 10만전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에 대한 인기가 대단했었는데 저희도 그때 되게 이제 쫄렸거든요. 우리도 삼성전자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구간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삼성전자는 가지 못하고 그동안 눌려왔던 개별 종목들이 한꺼번에 이제 올라온 사례가 있다 보니까 기다리면 사실 한 번씩 그 사이클들이 이렇게 다 도래를 하니까 우리가 고른 종목에 돈을 잘 벌고 있고 저평가가 더 심화됐다라고 그러면 한 포지션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박스권에 갇히는 순간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중소형 가치주들이 폭발적인 반등이 역사적으로 반복해 왔다는 말씀인데요. 다만 언제까지 반도체 상승세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보니 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포모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독주 체제가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진짜 예상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2분기 실적도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것 같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그런데 그 강도와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정말 장담하기가 어려운 게 저도 시장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애널리스트 불러서 많이 얘기를 들어봐도 이거를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 1월 달에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증권사에서 산출한 전망치가 얼마였냐면 100조 원이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 개막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3월 달에 D램 고정 가격이 예상치를 훨씬 뚫고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100조였던 영업이익 전망치가 200조로 두 배나 한 번에 올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4월 초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난 뒤에는 아예 지금은 340조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바뀌어버렸죠. 방향은 맞는데 그 강도와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거는 누가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다만
5월하고 6월하고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5월달은 원사이드였거든요. AI 인프라 투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무조건적인 믿음이 지배하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6월달에는 저게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나오기 시작한 때가 6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빅테크 업체들은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메모리 반도체 주문을 낼 수 있을까? 캐펙스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영업이익 합계보다도 캐펙스 투자 금액이 높아지는데 그러려면 유상증자하고 채권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몇 개 회사나 이거를 감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가 6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하락해서 코스피가 하락하는 날 오히려 상승 종목 수가 많아진 날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삼성전자가 하락한다고 해서 전체 주식시장이 빠지기보다는 그래도 또 이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존재하는구나 이런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시장 색깔 변화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가 좀처럼 만나기 힘든 고객분들을 만나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이셨을까요? 최근에 저희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죠. 저희는 소수자의 생각이니까요. 그런데 연달아서 그런 고객님들이 있다는 걸 알고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상장사 CEO셨는데요. 고객은 아니셨고요.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가 그 회사에서 실적 발표한다고 IR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 반도체 회사가 아닌 회사의 IR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를 비롯해서 소수 회사들만 이제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CEO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네 회사는 어떤 종목을 좋아하나요? 라고 그 CEO 분이 물어봐서 우리 회사 애널리스트가 우리는 반도체 때문에 빛이 가려졌지만 여전히 실적도 좋고 지금은 주가가 오히려 더 싸진 종목에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크게 이제 동의해 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 회사가 딱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도 다음번 기회는 우리 같이 많이 떨어졌지만 오히려 실적은 좋은 그런 회사에서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들만 모아서 투자하는 펀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고객은 기관 투자자였었는데요. 재밌게도 증권사 PB한테 얘기를 한 게 반도체가 없어서 포트에 그래서 제일 고생하고 있는 펀드들을 골라와라. 고객분이 직접 그런 요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랬다는 거죠. 그 PB가 본인 증권사에서 퍼는 사모펀드를 이렇게 쫙 뒤져보니까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도체가 거의 없이 개별 종목으로 가득 찬 펀드가 VIP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 우리 걸 이제 추천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미팅을 하고 왔었는데 투자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또 그분의 생각도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인다고 해서 다음 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로 몰려온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되게 어렵다. 그 물길은 막혀 있다. 그런데 은행 예금은 너무 낮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상승을 맛본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는 없다. 그럼 결국 이 돈은 이 자본시장 안에 머무르면서 다음번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싼 종목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큰 돈을 먹었다라고 한다 그런다면 일부는 미래를 대비해서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저희하고 생각이 비슷한 분들을 만나서 무척 기분이 좋았던 미팅이었습니다. 아직은 그런 고객분들이 소수겠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던 투자자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VIP에서 흥미로운 공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월덱스라는 기업에 대한 공시인데요. 월덱스라는 기업이 6월 29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였는데 회사 한 건에 전부 반대하면서 VIP의 표를 맡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VIP 자산 운용은 회사에 장기 투자하면서 우호적 행동주의를 추구하는 운용사로 알려져 있어서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하는 케이스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좀 어떤 케이스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싸움을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의결권을 얼마나 확보하는데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대주주의 지분율이 얼마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치밀한 리서치를 통해서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이거를 회사한테 송부를 하면 그 회사의 경영진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한다고? 이러면서 안면을 트게 되고 저희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신뢰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회사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너네가 현금이 이만큼 쌓여있는데 내년에 캐펙스에 필요한 돈은 얼마 정도일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회사가
그러면 나머지 돈은 주주환원을 하는 게 낫겠네라는 생각을 스스로 갖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해온 우호적 행동주의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는 도중에 오히려 이 회사가 빗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건 모르겠고 난 여전히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면서 주주가치 파괴 행위를 하고 생각되는 행위를 할 때,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회사를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월덱스 건이 어쩔 수 없이 표대결까지 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좀 생소할 수 있어서 먼저 기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월덱스라는 종목은 반도체 관련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좋아야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도체의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회사인데,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이 누구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일본의 키옥시아, 미국의 인텔, 이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회사는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영업이익률도 꽤 좋아요. 과거에 5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21% 정도 되고요. 5년 평균 ROE가 22%나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익성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쌓여있는 현금성 자산 규모가 2,300억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주가가 지금 4,400억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에서 현금성 자산을 빼면 이 회사의 실질적 사업 가치는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주 중에서는 제일 싼 밸류에이션을 자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월덱스라는 기업이 이렇게 저평가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도 빈약한 주주 환원과 대주주 중심의 기업 문화 때문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이 회사가 최근 3년 동안의 당기 순이익 합계가 1,600억이었는데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나눠주는 배당 합계가 3년 동안 36억 원. 그래서 배당 성향이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대주주인 배종식 대표이사가 3년 동안 받은 급여보다도 적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낮은 배당인 결국 회사 안에 돈은 잘 버는데 번 돈을 나눠주지 않고 계속 현금으로만 쌓여 있으면서 저평가가 계속해서 유도가 됐던 측면이 있죠. 그리고 대주주 중심의 그 기업 문화라는 거는 이 회사가 사내이사가 4명인데 그 중에 3명이 가족입니다. 아버지와 2 아들. 그래서 대주주 중심으로 경영진이 이제 꾸려졌고요. 그리고 이번 3월 주총 때 이런 경영진들의 보수를 올리겠다. 일반 주주들한테 배당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본인들은 보수 한도를 올리겠다. 이런 안건을 올리기도 했고요. 황금 낙하산 같이 현대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정관을 변경해서 삽입하겠다. 이런 것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조항 중에서 황금 낙하산 조항이 어떤 건가요? 황금 낙하산이라는 건 M&A 같은 걸 하게 돼서 지금의 이사가 쫓겨나게 되잖아요. 적대적 M&A를 누군가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물러날 때 내 연봉의 20배 수준의 특별 퇴직금을 줘야 된다. 라는 그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조항입니다. 경영진이 본인이 만약에 경영을 잘하고 주주 가치를 높였으면 그러면 사실 쫓겨날 걱정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거겠죠. 주주들이 전부 다 본인을 지지해 줄 테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캥기는 게 지금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주주들이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황금 낙하산 조항은 은근슬쩍 주총 전에 안건이 철회됐었고요. 이사 보수한도 안건은 주총에서 표대결에 들어갔는데 어떤 누구가 주도해서 이거를 부결시키자라는 게 없었는데 그냥 자유투표에 맡겼는데 부결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이사 보수 한도 안건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래 이사들의 보수는 정관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정관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매년 그 한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렇게 부결이 된 케이스는 이사한테 보수를 줄 법적 근거가 사라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총이 부결된 이후에 이사들은 현재까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른 회사들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가 부결된 원인을 찾겠죠. 주주들 간의 소통이 미흡했었든지 아니면 너무 터무니없이 배당이 작았다든지 아니면 성과가 나쁜데도 본인들 급여만 올리려고 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원인을 찾아서 치유하고 다시 재상정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월덱스가 이번에 했던 거는 첫째는 지난번 부결된 안건을 하나도 안 고치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부결될 경우 두 번째 안건을 또 올리겠다라는 거였는데 그 두 번째 안건은 뭐였냐 그러면 대표이사의 급여 이사 보수 한도와 그 외 다른 이사들의 보수 한도를 별개로 분리해서 2번 안건, 3번 안건 이렇게 올리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왜냐 그러면 배종식 대표이사만 지분을 가지고 있고 두 아들은 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종식 대표이사는 본인의 급여를 정할 때는 본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데 아들들의 급여를 정할 때는 본인이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요 두 개를 분리해서 안건 쪼개기 방식으로 이제 상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난번에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안건을 부결시켰던 핵심적인 동력이 전자투표였거든요. 서로 분노해가면서 막 했는데 이번에는 주총을 열고 똑같은 걸 올리면서 전자투표는 안 돼 하면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뭔가 행사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사전에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은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아침 9시에 경북 구미에 있는 월덱스 주총장에 가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사실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나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주주는 일부 지분을 들고 있으면서 이 회사 전체가 본인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들이 이제 나서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라는 거를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제 안건 반대를 하게 된 케이스고, 주주 명부를 받아서 이 명부에 있는 분들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작업들 같은 게 굉장히 지난하고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기는 한데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장서서 주지 가치를 높이고 이런 회사들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선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가돈 펀드, 그리고 시장 상황, 그리고 한가돈 펀드 내에 월덱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주의를 펼치고 있는지까지 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구독자에 따라서는 굳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모두가 아는 주식을 사면 되지 왜 아무도 사지 않은 종목을 사서 고생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기업이지만 잘못된 재무정책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의 주가를 바꾸는 건 한국 자본시장을 위해서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좀 느리고 답답할 수 있지만 보다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월간 한가투 6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